안녕하세요. 수원외고 중국어과 차이나 북튜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위화의 인생입니다. 중국어 제목은 후어조로 살아간다는 것이란 뜻입니다. 위화는 중국 3세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이 책에서 가파른 중국 현대사를 배경으로 한 인간이 걸어가는 생의 역정을 그려내었습니다. 이 책은 시대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는 주인공의 삶의 양상을 시간 순서대로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배경이 된 중국의 정치적 사건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공내전입니다. 국공내전은 1927년 항일전쟁 후 중국의 재건을 둘러싸고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벌어졌던 내전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타이완으로 몰아내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인민공사입니다. 인민공사는 1958년 농업 집단화를 위해 만든 대규모 집단 농장입니다. 공사에는 공동식당, 병원 등이 설치되었고 분배 방식은 무상급여제와 임금제가 병행해 실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대혁명으로 이것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마오쩌둥에 의해 주도된 극좌 사회주의 운동입니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의 실패로 정치적 위기에 몰리자 중국 공산당의 입지를 회복하기 위해 문화대혁명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건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영화 인생의 장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공내전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주인공인 푸구이 노인은 젊은 시절 성안에 갔다가 국민당 군인들을 마주쳐 강제로 전쟁기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는 약 2년 동안 제대로 된 식량도 먹지 못하고 밤낮 없이 총포소리와 부상당한 군인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떠는 생활을 합니다. 다음은 인민공사와 관련된 장면입니다. 전쟁에서 간신히 돌아온 푸구이에게는 새로운 생활이 시작됩니다. 인민공사에서 농민들의 땅을 몰수한 후 개인별로 땅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인민공사의 땅을 넘겨주지 않은 마을의 지주, 룽얼이 총살당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한 집집마다 소트를 빼앗고 공동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공동식당이 문을 닫게 됩니다. 다음은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장면입니다. 국공내전 당시 푸구이는 전우인 춘성과 각별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후 성안의 현장이 된 춘성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후 춘성은 푸구이를 찾아와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성안의 현장이라는 이유로 주잡하러 몰려 매일같이 구타당하는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춘성에게 푸구이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달 후 그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문화대혁명과 관련해서 이 책과 다른 시선을 가진 책이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따이호잉이 쓴 러나런이라는 책입니다. 두 책에서 모두 문화대혁명이란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러나런은 여러 지식인들의 삶을 그렸고 인생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평범한 농민들의 삶을 그렸습니다. 주인공 거징호는 권력자의 결정에 대한 반박문을 쓴 대자보를 붙이고 대학에서 쫓겨나 유랑민으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와 자신의 책인 마르크스와 휴머니즘을 출판하려 노력합니다. 그는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했다는 점에서 푸구이 노인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위화는 왜 살아간다는 것이란 제목과 함께 평범한 농민의 삶을 그렸을까요? 그는 지식인이 아닌 농민의 삶을 그리면서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정치 문제보다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미국의 민요 톰 아저씨를 들으며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흑인 노예가 원망 한마디 없이 언제나처럼 우호적인 태도로 세상에 대한 것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리하여 후어절을 쓰게 되었다고 저술하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고통을 감내하는 능력과 세상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진솔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위화가 이 책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그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말입니다. 소설 속에서 푸구이 노인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고 평범하고 볼품없게 살았던 그의 삶이 오히려 괜찮았다고 말합니다. 위화는 인물의 말을 통해 그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중국 현대사의 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명 작가인 위화의 대표작인 만큼 후어절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